안녕하세요. 마이티 성형외과 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 성형 수술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건데 그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코 피부입니다. 코 성형 한 가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주제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피부를 꼽은 이유는 그만큼 피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코를 높이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코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높였을 때 가장 자기 얼굴에 예쁜 코가 될지 이런 거를 정하는데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코 피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 피부를 설명할 때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 바로 풍선입니다. 이제 풍선에 계속 바람을 불게 되면 풍선은 계속 부피는 커지지만 그 두께는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빵 터져버리게 되는데 사람 피부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풍선처럼 사람의 피부가 빵 터질 일은 없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코를 높였을 때는 연골이 비친다거나 코 내부의 연골이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휘어버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풍선에 바람을 과도하게 불어넣는 행위가 아주 높은 실리콘을 사용하고 또 코끝을 아주 과하게 높이는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 피부에 맞게 적절히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간혹가다 나는 무조건 많이 높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 있게 높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제가 수술을 권해드리고 그렇지 못하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 피부나 풍선이나 이제 처음에를 0이라고 보고 가장 늘려드렸을 때가 100이라고 했을 때 85에서 90 정도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복코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복코가 해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피부가 얇은 분들도 그 정도로 했을 때 연골이 비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코 수술을 할 때 이렇게 85에서 90 정도 맞추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수술을 하기에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코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수술 받는 분의 희망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피부가 아주 두꺼운데 자기는 실리콘을 쓰지 않고 코끝만 높이고 싶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수술하고 나서 좀 만족스럽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피부가 두꺼운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실리콘도 쓰고 코끝을 좀 많이 높여야지 어느 정도 얇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코끝만 살짝 높이는 정도로 했을 때는 수술 전과 큰 차이 모르겠다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좀 불만족스럽게 되고 비용도 지불하고 회복기간도 거치고 고생도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실망스러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부가 굉장히 얇은데 나는 무조건 높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높이게 되면 연골이 비치거나 그 힘을 버티지 못한 연골이 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협선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의 그 개개인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그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부 늘어남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코가 짧은지 긴지 쉽게 말해 들창코인지 하살코인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짧은 코, 들창코에서 그게 중요한데 이제 코가 이게 짧으신 분들은 길이 연장을 통해 이렇게 코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게 되면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은 피부가 소요되기 때문에 코를 높일 수 있는 피부는 좀 더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가 짧거나 들창코이신 분들은 코 길이를 내리는 데 집중하고 그러고 나서 남은 피부로 이제 콧대와 코끝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고서 무조건 높은 콧대와 코끝을 높이게 된다면 코는 오히려 반대로 더 들려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긴 코 같은 경우에는 코를 좀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제 처져 있던 피부가 위쪽으로 모아지면서 피부가 남게 되는데 따라서 코가 기신 분들은 조금 더 실리콘을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쓰고 코끝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적절하게 팽팽하게 늘어났을 때 가장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쁜 코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내 코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자기 코끝을 이렇게 당겨 보면 됩니다. 이게 코끝을 당겼을 때 코가 잘 늘어나신 분들은 보통 피부가 얇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당겼는데도 잘 딸려오지 않는 분들은 피부가 두꺼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이 코끝의 지지대도 조금 더 튼튼한 재료를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첫 수술이라도 자가 늑연골을 쓰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연골, 비중격 연골, 기증늑연골 이런 걸 사용했을 때는 초반에는 버티듯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져서 코끝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재수술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코성형 중에서 피부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코성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코성형 주제를 가지고 와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